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설 선생님 교육철학 연구회 대표 나래꽃입니다. 저희 가설 선생님 교육철학 연구회는 미래의 내 아동용 학습 만화, 내일은 실험화에 담긴 아름다운 교육 철학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오타쿠 모임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 혼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책의 가르침이 엘리트주의와 성과주의에 찌들고 다양성이 파괴돼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즐기는 독자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합니다. 창작물 속의 꿈과 희망이 그저 책 속에서 끝난다면 작가도 그의 창작물을 향유하는 독자들도 단지 현실 도피를 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덕질을 단순한 현실 도피로 끝내지 않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 같은 히키코모리 오타쿠가 작성하게 만들 정도로 세상이 단단히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독재 타도와 교육개혁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연구회 일동의 자유발언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총 3개이며 대표인 제가 대도갑니다. 발언문의 내용은 연구회 전체의 의견이 아님을 미리 밝혀둡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연구회 대표이자 나래꽃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화작가 지망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에 대한 절박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망가진 나라에서 살아갈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친구들을 짓밟고 혼자서만 빛나라고 가르치고 독재자로 키우는 우리나라의 경쟁중심 교육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했고 고집스럽고 자신밖에 모르는 독재자로 키웠습니다. 윤석열 하나 끌어내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독재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독재자를 키워내는 교육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을 위해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2024년 12월 6일 오전 11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5,225명이 서명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죄인 윤석열에 맞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사들의 정치 참여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운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국선언에 서명한 15,225명의 교사들은 저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내버려둘 수 없어서 갑줄이 끊길 것을 각오하고 나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독재를 타도하고자 징계를 불사한 용감한 교사들이 무려 15,225명이나 있다는 것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소외되고 탄압받는 한국 교사들의 정치 참여권을 지지하고 격려해야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상식처럼 받아들여 왔지만 그건 세계적으로 보면 전혀 당연한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교사가 정치인이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교사의 정치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정도까지 교사들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교사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족쇄는 1963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그 법은 독재자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교사에 대한 탄압입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하는 거로 됐지 출마도 못하고 정당 가입도 못하고
정치운동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교육 분야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해 영향력을 발휘해야 교육 시스템이 바뀔 텐데 대한민국은 그게 불가능하도록 막혀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이 만든 악법 때문에 말입니다. 정치계에 교육 분야 전문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교육 그동안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토록 병든 것이 전부 망가진 교육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입니다. 다들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전교조에서 내놓은 시국선언은 최근 교육계에서 발표한 시국선언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를 위해 만들어진 교사를 탄압하는 법을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악법의 굴레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교사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바뀝니다. 교사가 정치에 참여하고 법을 바꾸려면 교직을 그만둬야 하는 것이 현 상황이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닐 테지만 오늘의 움직임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 교육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국선언에 서명한 15,225명의 용감한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께 호소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독재자에게 공명하는 뒤틀린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교육개혁 그 변화를 위해서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함께 저항합시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에 나온 문구를 읽고 끝내겠습니다. 교사들은 침묵하지 않고 저항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발언은 방금 전에 읽은 그 첫 번째 자유발언은 그 대표인 나래꽃이 작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자유발언은 익명의 2030 여성분이 제출해주신 발언입니다. 두 번째 자유발언 대독 시작하겠습니다. 익명의 20대 여성 제목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며 학교에서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그릇된 사상을 학습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문화 콘텐츠도 점점 저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로 점점 망해가는 것 그게 역사를 잊은 개인과 국가의 말로입니다. 우린 일본을 보며 타산지석으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업보에 눌려서 다 같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전범국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죄는 잘도 가르치면서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해가고 있는 걸 꿈에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운 건 북한 때문이고 일본 때문이고 중국 때문이고 아무튼 내 탓은 없다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어르신분들 박정희가 그렇게 좋습니까? 국가 위기를 타게 할 강력한 리더십이요. 그래서 윤석열 뽑았습니까? 고집스럽고 권위주의적이고 반공과 친기업적 정책을 내세운 그의 이미지에서 박정희를 떠올렸습니까?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운 박정희 정책의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는 관심이 없습니까? 저도 한강의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성공의 상징 어르신들의 영원한 향수이자 자부심이라고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학창시절 배운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고 전두환 정부가 강화한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해서 경제성장이라는 공허한 명분만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정책의 뒤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출산휴가와 자녀 학비수당 등의 혜택에서 제외하는 차별을 가했다는 것, 아이가 많은 집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 경제적 효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 여자아이들이 수없이 낙태당하고 죽임당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먹여 살릴 자녀가 적으면 돈을 적게 줘도 불만을 갖지 않았겠지요. 여자애들이 뱃속에서 살해당하고 태어나서도 냉대받은 말든 당장은 복지 예산을 아낄 수 있어서 줄일 수 있어서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찮은 이유로 임신과 출산을 부끄럽고 무가치하며 사회에서 차별받는 오점으로 만들었던 그들이 인제 와서 노예가 부족해지니까 애 낳으라고 난리요동을 부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을 정책에서 제외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여성을 경제적 효용 가치가 낮은 2등 시민으로 격화시켜놓고 여자아이들을 태어나기도 전에 죽여서 성비 불균형을 만들어놓고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랍니다. 그걸 또 교과서에 실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들을 이잡듯 죽여놓고 아주 뻔뻔하게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선동하고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감히 복종하고 새끼까지 않는다고 후려치고 있습니다. 여자를 강간하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이 기물 파손보다 적은 형량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해 팔아먹던 인간이 징역 2년을 구형받는 걸 보았습니다. 제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에 나왔습니다. 길에서 맞아 죽고 일터에서 맞아 죽고 너희는 그런 일 당해도 되는 괘씸한 애들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6.25 전쟁 때 국군 위안부 있던 거 아십니까? 당신들 딸들이 5종 도급품이라고 불리면서 당신들 아들들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70년 넘도록 외면 중이며 관련 연구도 정부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딸들의 비명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역사의 진실을 부정한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27분에 한 번씩 강간이 발생하고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나라, 더 이상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불모지, 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초저출산 국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환멸이 나고요. 한국 사람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살기 싫은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예, 못 낳습니다. 이런 나라 인구 늘려줄 바에 차라리 자살하렵니다. 저는 아이를 좋아하고 어린이들 좋아해서 결혼하면 애를 셋은 낳고 싶다고 했던 그런 소녀였는데 그런 저까지 이런 말하게 만든 건 당신들입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로 뜰 생각뿐이더라고요. 죽은 여자 시체 붙들고 애 낳으라고 난리요동 부려보십시오. 이미 한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저출산을 이미 죽어버린 딸들 탓할 겁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살해당한 7, 80년대의 딸들, 짓밟혀 죽어간 당신들 딸들에게 속죄하십시오. 당신들이 독재자를 미화하고 죄를 덮어주면서 내다버린 딸들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북봉이 아니라 진정한 애국을 가르치십시오. 진정한 애국이란 우리나라가 저지른 죄를 끌어안고 피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반성과 쇄신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발전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자유발언까지 발표하였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목이 좀 나가가지고 잠깐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독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이해입니다. 제가 좀 목이 나가서 가능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대독하실 때 저랑 똑같이 많이 놀라주실 여기 겁니다. 저도 그날 다음 자유발언은 그 2030 남성이자 웹소설 작가 지성색인 KMA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KMA 작가님의 자유발언이고요. 2030 남성으로서 윤석열을 뽑은 2030 남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통찰이 담긴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나가서 지켜봐 주시던 행인이신 어떤 남성분께서 저 대신 대독을 해준다고 하셔서 지금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잠시만요. 할 것 같은데 음성 변조 원하시나요? 네. 네, 음성 변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모자이크를 잘 해드릴게요. 탄핵 소지가 가결된 이후로 세 번째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30 남성이자 웹소설 작가 지망생인 KMA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윤석열을 뽑은 2030 남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고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을 막아내고 싶어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속한 집단인 2030 세대는 속칭 일베 세대입니다. 상당수의 2030 남자들이 지저분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잘못된 사상을 키워가며 여성을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자를 짓밟는 경쟁적인 교육 환경과 사회 시스템은 그런 그릇된 세상을 더욱 고치도록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은 그런 급격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 교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두꺼운 음란물을 접하며 여성을 사람이 아닌 성놀이개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중학교 시기 신태의 철구와 같은 막장 인터넷 방송들을 보며 도덕적 피해에 빠졌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시작하는 순간 DC, 인벤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을 모욕하는 콘텐츠들을 접하며 같은 학생들을 성희롱하는 일이 쏟아졌지만 이성세대들은 남자애들이 그렇지 뭐 라며 가볍게 여기고 근육을 회피하였고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바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행동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채 사회로 배출되었고 여성들은 남성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입식 교육 환경은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사람을 위아래로 줄 세우며 약자를 짓밟고 올라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를 강화하였으며 착취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남자가 여성보다 가능하니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개소리에 정당성을 주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반문명적입니다. 2030 남성들의 폐쇄성과 도덕적 해이는 사회로 나와 군대에 가면서 윗사람문에 더욱 악화되게 되었습니다. 부조리 등의 악습을 부대 전통과 군기 원진을 명목하에 강제시키면서 강자의 말을 묵종하게 만들고 목소리가 큰 권위자들조차 여성을 모욕하고 배제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으며 여성을 배제하는 분위기를 강화시켰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잠깐만요. 장갑을 끼셔서 제가 넘겨드릴게요. 제가 직접 들은 격견 언행들만 해도 종이가 모자랄 것입니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니 무조건 선생님을 해라. 여자는 열매니 따먹는다.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말들. 여성은 평가절 하는 말들. 정말요? 이거 가져가지고 표가 말리고 나올 수 없어 입에 쓰지는 못한 말들. 그런 쓰레기통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이런 폭력을 바로잡고나 목소리를 내는 순간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분란을 만들며 따돌리고 온갖 불이익을 이어주며 괴롭혔습니다. 저 역시 그 속에서 괴로웠던 남성인 저도 목소리 내는 게 어려웠는데 저보다 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침묵에 빠지기 쉬웠을 겁니다. 이렇게 약자 혐오, 여성 혐오를 삭수하고 여자 죽이기, 여자 입막음에 저담해오던 2030 남성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윤석열의 포탈이 공약에 넘어갔으며 2030 남성 60% 이상이 윤석열을 뽑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남성들이 규정되지 않은 제 사회 기득권에 자리 잡게 되면 윤석열보다 더한 독재자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약자와 함께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야 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자본가 자제들만 이끄는 것이 아닌 모두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제2의 윤석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2030 남성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성들이여, 지금 출생률이 낮고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것은 여성들의 탓이 아니며 페미니즘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들이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당신의 성놀이기가 아니며 출산용 가축이 아니며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늙은 여성을 욕구의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십시오. 그들과 동등하게 대화하며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시위회 현장에 직접 나와 사회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당신들은 스스로가 만든 재앙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여성들에게 민주주의의 의무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겁하게 숨지 말고 여성들이 비벼 만들어낸 쓰레기를 치우려 나오십시오. 사회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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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읽기가 힘들었는데. 네, 여기로 벗으시면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세 개의 자유발언 모두 마쳤습니다. 이젠 박정희 소양수 힘내라. 지금까지 연구회 일동의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발언해 주신 대독해주신 지나가던 남성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익명의 활동가의 자작곡을 부르고 1인 시위 마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이는 깃발들은 건폐되어 이것도 한때는 거친 땅이었을 거라고. 파도의 하얀 거품 미소 띈 얼굴로 말했죠. 우리 함께 가자. 지지 않는 곳 부드러운 모래밭으로 울지 말라고 네 곁엔 내가 있다고 몇 번이고 말할 수 있어. 포기치 않고 외치는 파도가 되어 죽어도 이 마음 물결을 타고 그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라. 지금은 고불상처럼 희미해도 그날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우리의 곁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우린 영원히 함께 살리라. 이상으로 가설 선생님 교육철학 연구회의 1인 시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